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8시 31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의 정치 뉴스 이면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이수강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예. 원래 어제 일요일이 여야 대표회담이 예정됐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일정이 잡혔을 때 이번 그 방송은 여야 대표회담을 주 메인으로 전달하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뜻하지 않게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아서 연기가 됐습니다. 잘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야기도 그러니까, 많고 기대도 많았는데 TV 생중계를 하니 많이 막 싸우다가 실무 협의도 2차례 어긋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건 아니고 이제 수년된 것으로 양쪽이 얘기를 했으니까 곧 뭐 다시 날짜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더 해주실 거죠? 네, 저희가 뒤에 있고 일단 오늘 첫 번째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사 사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오던 검찰이 이제 이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다는 거죠. 검찰총장에게. 근데 검찰총장이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이렇게 대검찰 측에서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대검이 밝혔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수강 기자의 의견을 좀 물어보자면,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린 거요? 네네. 전반적인 그냥 무혐의 결론이 난 거부터 해서.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는 예고된 결론이다라고 보는 것이 언론이나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결론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쉽지 않다라는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이게 이수강 기자의 여튼 생각이고요. 개인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럼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라는 게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한 번 더 검토를 받아서 이제 참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2018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동안 15차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1번은 결과가 같았고 그러니까 검찰의 결론과 이 심의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결과가 같았고 4차례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제 심의 절차를 알아보면은 150명에서 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이 있는데 이제 회의를 개최할 때 무작위로 15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도 출석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존중을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0년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기소하지 말자라고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를 했는데 검찰은 기소를 한 바가 있고 반면 올해 1월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를 한 바 있는데 수사심의위 권고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참고
기소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민간 위원들을 꾸려서 판단해 보게 하되 이게 의무적이고 이게 아니라 이제 권고사항이다 이런 건데 아니 지금 이 검찰총장 임기가 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다음 달 한 중순쯤에 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9월 15일까지가 임기고 9월 15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딱 전이네요. 9월 13일 날 퇴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 사건의 경우에는 1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15일. 총 15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소집 결정을 한 다음부터 이제 그런 권고가 나오고 기소에 이르기까지 소요 시간이 보름 정도다. 그때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신속하게 서둘러서 진행을 하면은 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다음 총장이 결론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거는 그러면은 요 전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뭐 많이 알려졌지만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면 이 최재형 목사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명품백,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위반되느냐를 놓고 조사를 한 건데 이제 구성 요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 또 대가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고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 디올백이 그렇고 화장품 또한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고 또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야 반응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당연히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전현희 최고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직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법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법 해석이다. 또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 사건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아까도 우리 뭐 국민의 눈높이 얘기했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 뭐 예전에도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어땠어요? 이게 원래는 조금 용산과 좀 충돌되었던 사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총선 지휘를 할 때도 비대위원장으로 지휘를 할 때도 이 사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꺼냈다가 용산과 충돌을 빚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눈높이를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여기까지 말했다가 잠시 말을 끊고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수석 대변인이 대표 말씀으로 가름하겠다면서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대답하기 곤란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그 얘기가 맨날 나오잖아요.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습니다. 이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이 이제 모든 언론에서 이제 사설을 썼는데 사설 제목만 잠깐 살펴보면은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선일보 검찰 스스로 논란 키운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이게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유사 사례도 허란 잣대 적용될까. 또 중앙일보도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심이 검토라도 거쳐야. 이게 수사심의위원회 결정하기 전에 나온 사설입니다. 예. 뭐 한국일보 이 총장 수사 공정성 보완 조치를, 한겨레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제목의 일부를 읽어드린 겁니다. 예. 경향신문은 김건희 특검 당위성만 키운 검찰의 디올백 무혐의 처분. 이렇게 사설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네, 네. 아니 지난 23일에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야당 의원들과 또 설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로 다음 날 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 오동훈 공수처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이 박성재 장관에게 이제 이 검찰 수사를 놓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 박 장관이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라면서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설전이 강하게 벌어졌고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역대 대통령 가족 수사와 달리 검찰이 김 여사를 다른 곳 이른바 출장 조사를 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박 장관이 꼭 공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원칙은 아닌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도 출석을 했는데 뭐 알선 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락이 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동훈 처장이 이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수처에는 알선 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 알선 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에 하나 또 아까 볼까요? 예. 처음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 처리. 예, 이 얘기를 갖고 오셨네요. 간만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28일 날 여야가 이번 주 수요일이죠. 국회 본회의를 이제 잡아놨는데 이 본회의에서 가능한 많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 법안들을 살펴보면 일명 구하라법, 그러니까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법안들이 우선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를 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도 28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놓고는 또 충돌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뭐 구하라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거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여야가 합의를 할 텐데 좀 답답하고요. 근데 또 말씀해주신 대로 본회의에서 이제 거부권 관련해서 또 한바탕 또 소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온 법안이 이제 방송사법, 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이런 법들이 다시 국회에 돌아와 있는데 예. 국민의힘은 본회의의 재의결 안건이 상정되면 모두 부결시킨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예. 네. 또 관련해서 사실 어제 원래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이다라고 앞에서도 예. 말씀을 드렸죠. 여야 대표 회담도 참 오랜만에 잡힌 겁니다. 예. 과거 가장 최근의 회담이 이준석, 송영길 대표의 21년 7월 맞아요. 회담이었다고 3년 하니까 전이에요? 예. 3년이나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것만으로도
최근에 여야 정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민주당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였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는데 이제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려서 일정이 좀 빠듯하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면서 과일 바구니도 보냈답니다. 네. 쾌유를 기원하는 과일 바구니도 보냈고 또 한동훈 대표가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히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의제가 정해지느냐는 두고 봐야 되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의제는 이제 최상병 예. 특검일 텐데 이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당내 상황이라든가 당과 용산과의 관계에서 좀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좀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공격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여야만만에서도 네. 얘기 나왔지만 그 송영길 그 민주당 당시 대표랑 그 이준석 당시 그 국민의힘 대표 간에 만난 게 그 3개월 만에 만난 거거든요. 당 네. 대표 취임한 이후.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막 실무적인 접촉 이런 것들을 준비한 상황에서 만난 건데 이렇게 덜컥 이재명 당 대표가 등장하자마자 대표 되자마자 곧바로 이걸 덜컥 받아서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좀 준비하는 시간이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뭐 네. 양측에 저는 뭐 다 둘 다 연기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 그래도 뭐 두 당 간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논평을 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최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이 바로 내일이다 이러면서 내일까지 특검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예. 또 국민의힘은 이제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회담 이 생중계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여야 대표가 나설 차례다.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회담인데 굳이 밀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회담을 생중계를 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여전히 그런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의 시사 용어 오늘은 어떤 단어 준비해 오셨나요? 이주의 시사 용어는 보통 당 삼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당 삼역,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을 통칭하는 말인데 예. 이제 말 그대로 한 정당의 가장 중요한 세 직위고 원내 전략, 정책, 또 조직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당 사역이라는 말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 2, 3, 4 할 때 사역. 네. 사. 하나가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느 자리가 포함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왠지 실무자 자리일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누구예요? 이게 당 대표를 포함해서 당 사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예. 이걸 처음 제가 들어봅니다. 그래서 CBS 평소에요? 노컷뉴스 칼럼에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예. 정말 최근에 뭐 당 사역 회의 이를테면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한 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두고 당 사역 회의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약간 비꼬는 듯한 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뭐 이를테면은 뭐 총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당 대표 시절에도 당 대표는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수장이기 때문에 네. 뭐랄까요 다른 레벨이고 네. 이제 당 삼역이 가장 고위층의 어떤 역할을 하는 새 자리를 일컬은 거였는데 예. 그만큼 다른 레벨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당 장악력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회의에 끼니 당 사역이다 이러면서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뭐 그런 약간 식으로. 낮춰보는 그죠? 네. 그런 그 국민의힘 당직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색한 표현이다 라면서
당 대표가 원내 대표를 압도하지 못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요즘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을 했다고 근데 합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반한 관계자인 것 같아요. 그 CBS에서 유명한 표현입니다. 유명한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일단 단어에서 그 당의 상황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오늘 시사용어 당 사역까지 얘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이수강 기자와 함께 하는 그 강한 정치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9월부터 우리 코너 약간 소폭 개편이 있잖아요. 변화가 살짝 있습니다. 거기서 예. 이제 이수광의 강한 정치가 오늘 마지막인데 이수광 기자는 뭐 저 포함해가지고 우리 윤종환 기자 3명이 우리 OBS TV에서 OBS 라디오의 정치 코너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투입된 우리 3명 아닙니까? 네, 트로이카?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수광 기자의 정치 코너, 강한 정치 코너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 또 내년에 뵐 수도 그러니까 있죠. 6개월 만이에요. 6개월만. 네. 6개월 동안 했어요. 어디 소감 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로 이런 뉴스와 브리핑을 전달해드리고 또 그런 반응을 듣고 하는 것이 네. 저한테는 좀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고 예. 또 월요일날 출연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주말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맞아요. 그것이 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살게 된,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지런함을 선물해드렸네요. 긍정적인 사고를.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인생 모르잖아요. 그럼요. 이수광 기자가 네.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OBS 라디오 본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돼. 저희가 네. 당분간 네. 지역 이슈를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다루고자 강한 정치는 잠시 쉬어가고요. 또 내년 후년에 계속해서 저희 큰 굵직굵직한 또 선거들 준비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또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강한 정치 이수강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